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아주 오만한 발언을 하나 던졌습니다. 항공유가 필요하면 호르무즈 해협에 가서 너희가 알아서 구해라. 미국 우선주의를 상징하는 이 독한 말 한마디에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얼어붙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트럼프가 간과한 아주 치명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 진짜 비행기를 띄우고 싶다면 호르무즈가 아니라 바로 여기 대한민국으로 달려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이 해외에서 사오는 항공유의 무려 72%가 한국산이기 때문이죠.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빈국 대한민국이 전 세계 하늘길에 주유소 사장님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이 황당한 역사 믿겨지십니까? 우리가 만약 수출 수도꼭지를 단 며칠만 잠근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장이 아니라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같은 미국 서부의 거대 공항들은 즉시 셔터를 내려야 합니다. 북미 공군기조차 훈련을 멈춰야 할 판이죠.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의 자존심을 꺾고 하늘길에 생사 여탈권을 진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슴 웅장해지는 이야기가 왜 지금 우리에게는 가장 잔혹한 경제적 공포로 다가오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해외여행 계획과 지갑 속 자산을 위협하는 진짜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려고 창을 띄워보세요. 가격표 옆에 붙은 유류 할증료라는 숫자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단순히 기름값이 올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 물류의 혈액인 항공유 공급망에 거대한 혈전이 생겼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싼 중동 기름을 가져와서 비싼 항공유로 바꿔 파는 에너지 연금술로 막대한 부를 쌓아왔습니다.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전 세계에 팔아치운 금액보다 우리가 기름을 정지해서 판 금액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하지만 이 화려한 연금술사의 축제는 지금 한순간에 비극으로 변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세계 1위의 경쟁력이 오히려 우리의 목을 조르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름을 안 팔면 미국이 망한다는 승전보는 잠시 접어두셔야 합니다. 지금 진짜 문제는 우리가 미국에 줄 기름은커녕 당장 우리 비행기를 띄울 기름조차 바닥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전 세계 1위 수출국인 대한민국의 창고를 이토록 차갑게 비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국제 석유 시장은 전례 없는 발작을 일으키며 폭주하고 있는 걸까요? 단 하루 만에 가격이 77%나 미쳐버린 그 공포스러운 현장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은 아마 오늘 밤 잠을 이루지 못하실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충격적인 데이터의 실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믿기 힘든 숫자를 보셔야 합니다. 지난 3월 3일 국제 등유 가격은 배럴당 13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딱 하룻밤이 지나고 3월 4일 아침이 되자마자 이 숫자가 갑자기 231달러로 점프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배럴당 100달러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증발하듯 올라버린 겁니다. 퍼센트로 계산하면 무려 77.7%라는 경악스러운 수치가 나옵니다. 같은 날 휘발유 가격은 9% 오르고 정유는 15% 정도 올랐는데 왜 유독 등유만 이렇게 미쳐 날뛰었을까요? 이건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닙니다. 시장이 통제불능의 발작을 일으킨 겁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조차 하루 100달러 상승은 석유 시장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사건이라며 혀를 내둘렀죠.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도 평생 처음 보는 괴기한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비행기를 타지도 않고 등유를 쓸 일도 없는데 이게 왜 내 자산과 직결된다는 거지? 라고 말입니다. 사실 등유와 비행기에 들어가는 항공유는 성분이 거의 똑같은 쌍둥이 기름입니다. 등유 가격이 발작을 일으키면 항공유 가격은 보조를 맞추며 수직 상승할 수밖에 없죠. 지금 항공유 현물 가격이 원재료인 원유 가격보다 무려 80달러나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원료보다 가공품이 훨씬 비싼 이 기형적인 역전 현상, 이건 누가 봐도 정상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해외 주식 계좌에 담긴 항공주들이 왜 힘을 못 쓰는지, 왜 여행사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지 이제야 그 실체가 보이실 겁니다. 항공사들은 보통 연초에 기름값을 88달러 정도로 잡고 모든 사업 계획을 세워둡니다. 티켓 가격도 승무원 월급도 그 기준에 맞춰두었죠. 그런데 실제 가격이 216달러를 넘어가고 있으니 그야말로 멘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장사 준비 다 끝냈는데 원재료비가 2배 반이나 비싸진 꼴이니까요. 이대로라면 항공사들은 앉아서 수천억 원의 적자를 보거나 아니면 비행기 운항 자체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상황이 이토록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오직 한국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서부공항의 사활이 우리의 손가락 끝에 걸려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거대 강대국 미국이 왜 자기네 땅에 기름을 두고 태평양 건너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고 있는지 그 뒤에 숨겨진 미국의 아픈 치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이 100년 동안 지켜온 법까지 깨뜨리며 우리에게 매달리는 진짜 이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항공사들의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처참합니다. 보통 항공사들은 연초에 사업 계획을 짤 때 항공유 가격을 배럴당 88달러 정도로 넉넉하게 잡고 대비를 하죠. 기름값 변동에 대비해 해지도 걸어두고 비행기 티켓 가격도 그 기준에 맞춰 정해둡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시장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216달러를 훌쩍 넘겼습니다. 88달러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연료비가 2배 반이나 비싸졌으니 경영진 입장에선 그야말로 멘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델타 항공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 유류비에서만 무려 4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봤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돈으로 5,600억 원이 넘는 거액이죠. 그 큰 돈이 단 한 달 만에 추가 연료비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비행기를 띄우면 띄울수록 적자가 쌓이는 기이한 구조. 이게 바로 지금 전 세계 항공사들이 마주한 잔혹한 현실입니다. 15년 넘게 경제를 분석해온 저로서도 이런 수직 낙하 수준의 수익성 악화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갑도 예외는 아닙니다. 당장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유류 할증료 고지서를 확인해보세요. 인천에서 뉴욕 가는 편도 할증료만 벌써 3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상황은 비슷해서 편도 유류 할증료가 25만 원대를 돌파했죠. 더 무서운 점은 오는 5월 유류 할증료가 사상 처음으로 최고 등급인 33단계를 찍을 거라는 암울한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티켓값 말고 순수 기름값 할증료만 55만 원 이상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돈을 더 내고서라도 비행기를 탈 수만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진짜 심각한 문제는 비행기 연료 자체가 없어서 기체 자체가 뜨지를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1100편, 북유럽의 SA항공은 1000편의 운항을 아예 취소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도 돌아올 연료를 채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전 세계 하늘길에 거대한 빗장이 걸리고 있는 지금 왜 유독 미국 서부 지역의 공항들은 사색이 되어 우리 한국만 바라보고 있을까요?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이 왜 자기네 땅에 기름을 두고 태평양 건너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고 있는 걸까요? 100년 넘게 지켜온 미국의 자존심 같은 법까지 스스로 깨버리며 우리에게 매달리는 진짜 이유. 그 뒤에 숨겨진 미국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입니다. 땅만 파면 기름이 콸콸 쏟아지는 나라죠. 그런데 왜 그 거대 강대국이 태평양 건너 작은 나라 한국의 눈치를 보며 제발 기름 좀 달라고 매달리는 걸까요? 이 황당한 비극의 시작은 미국의 지독한 동서분단 구조에 있습니다. 미국 본토는 에너지 수급을 위해 5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중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 하와이가 포함된 5번째 구역, 즉 패드5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에너지 업계에서 이곳은 사실상 고립된 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텍사스 같은 동부 산유국에서 기름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정작 서부로 보낼 파이프라인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거대한 로키 산맥이 가로막고 있는 데다 환경 규제 때문에 새로운 관을 묻기도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결국 서부의 공항들은 미국산 기름을 쓰는 것보다 한국에서 배로 실어오는 게 훨씬 싸고 빠릅니다. 실제로 미국 서부가 수입하는 항공유의 무려 85%가 자랑스러운 한국산 제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미국에는 1920년에 만든 존스법이라는 아주 고집스러운 법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항구 사이에서 물건을 옮길 때는 무조건 미국에서 만든 배를 미국인이 운전해야 한다는 법이죠. 자기네 나라 해운업을 지키겠다는 100년대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이번 항공유 대란이 터지자 미국 정부는 이 신성시하던 법을 60일 동안이나 스스로 깨버렸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100년 전통을 자기 손으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을까요? 미국 서부의 연료 창고가 바닥을 드러내자 백악관까지 나서서 비명을 지른 겁니다. 하지만 법을 잠시 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배가 없고 기름을 정제할 공장도 부족하니까요. 결국 미국 서부 공항들의 생사 여탈권은 여전히 한국 정유사들의 손가락 끝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이 수출을 끊으면 미국 비행기는 못 뜬다는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깨가 으쓱해지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미국을 이겼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쥔 이 강력한 주도권이 사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위에 놓여 있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싼 기름을 가져와 보석으로 바꾸던 우리의 연금술이 왜 지금은 우리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가장 잔인한 덫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 충격적인 반전의 실체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 항공유 시장의 포식자가 되었을까요? 이 마법 같은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단 하나의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우리 정유사들이 수십 년간 갈고 닦은 고도화 설비라는 기술력입니다. 중동에서 들여오는 기름은 대부분 무겁고 불순물이 많은 중질류입니다. 가격은 싸지만 그대로는 비행기나 자동차에 쓸 수 없는 저급한 원료죠.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1990년대부터 이 쓸모없는 찌꺼기 기름을 최고급 항공유와 휘발유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수조 원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싼 원석을 가져다가 정교한 세공 기술로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는 것과 비슷하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에너지 연금술입니다. 원재료는 싸게 사오고 우리만의 기술로 보석 같은 기름을 만들어 전 세계에 비싼 값에 파는 겁니다. 그 결과는 실로 경이적입니다. 지난 2022년 한국의 항공유 수출액은 무려 14조 8천억 원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그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수출한 삼성 갤럭시 휴대폰 전체 금액을 가볍게 뛰어넘은 수준입니다. 스마트폰 강국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기름 파는 나라였던 셈이죠. 세계 5위권의 정제 능력을 갖춘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준산유국 대접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던 기적의 구조 뒤편에는 아주 치명적이고도 잔인한 약점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그 고도화 설비들이 오직 중동 기름에만 최적화되어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수십 년간 중동의 끈적한 기름만 먹고 자란 설비에 갑자기 성질이 다른 미국산 기름을 넣으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건 마치 디젤차에 휘발유를 억지로 넣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효율이 뚝 떨어지고 설비에 무리가 가기 시작하죠. 결국 공장 가동률이 70%로 주저앉는다는 건 우리가 전 세계에 보내 항공유 생산량이 30%나 증발한다는 무서운 뜻입니다.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 30%의 공백이 우리 비행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하늘길에 거대한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위험천만한 중동 기름에 이토록 목매게 된 걸까요? 그리고 하필 왜 지금 그 기름이 넘어오는 유일한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전 세계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도박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1조 원의 통행료를 요구하며 전 세계를 상대로 배짱 장사를 시작한 이란의 진짜 속내, 그 위험한 도박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비행기 티켓 값이 왜 앞으로 더 미친 듯이 오를 수밖에 없는지 그 소름 돋는 이유를 공개합니다. 대한민국의 찬란한 연금술 공장들이 지금 거대한 족쇄에 묶여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고도화 설비들이 오직 중동산 기름에만 최적화되어 설계되었다는 점이 독이 된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중동의 끈적한 기름만 먹고 자란 설비에 갑자기 성질이 다른 미국산 경질유를 집어넣으면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건 비유하자면 디젤차에 휘발유를 억지로 넣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 효율이 뚝 떨어지고 설비 전체에 치명적인 무리가 가게 됩니다. 실제로 공장 가동률이 70%로 주저앉는다는 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보내 항공유 생산량의 30%가 소리 없이 증발한다는 무서운 뜻이죠. 그런데 더 끔찍한 사실은 우리나라가 들여오는 원유의 70%가 하필이면 그 위험천만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특정 정유사는 의존도가 무려 94%에 달할 정도로 중동 기름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만약 이 좁은 길목이 막힌다면 원유가 안 들어오고 기름을 못 만드니 전 세계 비행기가 멈추는 거대한 도미노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머리 아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국내 기름값을 잡으려고 수출을 강제로 막으면 당장 우리 시장은 조용해지겠지만 해외 단골 고객들을 인도나 싱가포르에 통째로 뺏기게 됩니다. 한번 발길을 돌린 고객은 다시 데려오기가 정말 힘들다는 걸 장사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다고 수출을 계속 내보내자니 정작 우리나라 비행기들이 기름이 없어서 인천공항 바닥에 묶여버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이미 화학제품 원료인 나프타는 수출이 중단될 상태고 조만간 다른 석유 제품들도 수출 제한을 선언해야 할지 모르는 긴박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기름을 받아 쓰던 미국 서부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이 줄줄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세계 1위 수출국의 권위가 한순간에 전 세계 물류 대란의 주범으로 몰릴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인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전쟁만 끝나면 다 해결되겠지 라고 낙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공포는 전쟁이 끝난 뒤에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배들에게 상상도 못할 수준의 통행료를 받겠다고 법을 통과시켜버렸거든요. 매년 1조 원이 넘는 생돈을 길바닥에 뿌려야 하는 소름 끼치는 미래. 이 뉴노멀 시대의 영수증을 우리는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란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거대한 도박의 판동이 얼마인지 그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전쟁만 끝나면 모든 게 예전처럼 평화로워질까요? 안타깝게도 경제분석가의 눈으로 본 미래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의 주인공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배들에게 상상도 못할 수준의 통행료를 받겠다는 법안을 전격 통과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배 한 척당 무려 30억 원이라는 거금을 대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건 전쟁이 끝나더라도 사라지지 않을 아주 무거운 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전쟁 이후 나라를 다시 세울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호르무즈라는 지리적 깡패 같은 위치는 미군조차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천혜의 요새니까요. 만약 이 통행료가 국제관습으로 굳어진다면 우리나라는 매년 1조 원이 넘는 생돈을 통행료로만 길바닥에 뿌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1956년 스에즈 운하를 자기네 것으로 만들고 통행료 구조를 확 바꿨던 이집트의 사례가 21세기 호르무즈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싼 기름의 시대는 이제 영원히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항공권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비싸지는 세상이 상식이 되는 뉴노멀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단순히 여행을 못 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항공유와 한몸인 나프타 가격이 폭등하면 우리 경제의 심장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장들까지 줄줄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실제로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의 가동률이 벌써 60%대까지 떨어졌다는 우울한 지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래입니다. 2027년부터는 전 세계 비행기들이 친환경 기름인 지속가능 항공유 SAF를 의무적으로 섞어 써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기름값 불을 끄느라 우리 정유사들이 미래 먹거리에 투자할 체력이 바닥나고 있다는 게 사실은 가장 뼈아픈 포인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전쟁 리스크 같지만 속을 까보면 한국 산업 전체의 취약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셈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럼 우리는 손 놓고 당하기만 해야 하냐며 답답해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기는 언제나 준비된 자에게 기회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쥔 세계 1위 항공유 수출국이라는 타이틀이 어쩌면 이 위태로운 판을 뒤집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일 수 있는 마지막 밀당의 기술, 그 반전의 시나리오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 마지막 장을 보시는 순간 여러분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결국 우리 경제는 망하는 거냐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15년차 분석가로서 제가 보는 미래는 절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위기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꿀 거대한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항공유 수출 1위라는 건 역설적으로 우리가 미국과 중동을 상대로 엄청난 협상 카드를 쥐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서부 항공유의 85%를 우리가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 이건 우리가 미국의 하늘길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 기름을 계속 받고 싶다면 미국산 원유를 최우선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고 핵심 정제 기술도 이전해라 라고 말이죠. 위기는 언제나 준비된 자에게 기회의 다른 이름이었고 이번에도 우리가 어떻게 밀당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 당시 일본도 중동 의존도가 75%나 되어 나라 전체가 멈출 뻔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 고통을 기회로 삼아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 국가로 거듭나는 반전을 만들어냈죠. 우리 한국도 이번 일을 계기로 중동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미래 연료인 지속가능 항공유 투자를 앞당기고 에너지 안보 구조를 근본적으로 다시 짜는 에너지 독립 선언의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티켓에 찍힌 그 작은 유류 할증료 숫자 하나에 이토록 거대한 세계 정치와 경제의 전쟁이 얽혀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지 않나요? 이제 주유소에 가거나 여행 계획을 세우실 때 오늘 들으신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과 대한민국의 연금술을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이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지식은 곧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오늘 제 분석이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은 과연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출 시장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vs 국내 안정을 위해 문을 걸어 잠가야 한다. 여러분이 정유사 사장님이라면 어떤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번에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